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진격의 거인 시리즈에 등장하여 전율적인 공포와 강력한 힘의 상징이 되었던 거인들의 강함 순위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작중 전율적인 힘을 보여준 10마리의 강력한 거인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2. 차력 거인. 작중 등장 당시 무지성 거인과 유사한 모습으로 짐꾼의 역할을 점담하는 형세로 등장해 지크 예거가 만든 무지성 거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강했으나, 이와 반대로 지성을 겸비한 모습을 연신 보였으며 이후 뒤늦게 9거인임이 증명된 거인입니다. 이 차력 거인의 계승자는 피크 핑거, 차력 거인의 잠재성을 극대화시켰다는 평을 받는 인물로, 그녀가 계승한 이 차력 거인은 4에서 5m 정도의 크기에 근육도 별로 없는 왜소한 모습을 보이지만, 빠른 스피드와 높은 지구력, 긴 거인 지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활약이 가능한 거인이며, 이러한 이유로 등장 초기 정찰이나 물자 배달, 도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차력 거인은 강철제 갑옷과 중기관총을 그 몸에 장착하여 걸어다니는 무시무시한 거인 병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거대한 대거인용 저격포를 등에 둘러 9거인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탄 전투에서도 이 차력 거인은 절대 만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차력 거인은 거인 지속 시간과 재거인화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점을 이용 거인화를 풀고 하기를 반복하며 수많은 시조의 수하들을 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9위. 턱거인. 본래 파라디섬의 조사 병단이었던 유미르가 말의 전사로부터 빼앗은 거인이었으나, 이는 이후 말의 제국의 포르코에게 계승되어 기존 거인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턱과 단단하게 경질화된 손톱을 개화함에 따라 기존보다 한층 더 진화된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턱거인은 약 5m 정도의 크기로, 비록 타 9거인들은 물론 웬만한 통상종보다도 작은 크기이지만, 작은 신체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기동성은 가히 차원을 달리할 정도인데, 이 턱거인은 작중 중동연합과의 마지막 대전 당시 갑옷거인에게 현저한 위협을 주던 방벽 위의 대거인용 무기들을 스피드를 발산하여 순식간에 쓸어버렸으며, 여기에 더해 마치 사자의 갈퀴와도 같은 경질화된 손톱은 단 한 방만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안길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위아래로 발달된 강화된 턱은 가히 단단한 철을 비롯한 무엇이든 물어 박살낼 정도로 스텝 몰빵 수준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턱거인의 왜소한 몸은 기동성을 끌어올려준 것은 맞으나, 상대적으로 10m급을 거뜬히 넘어가는 하 9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였는데, 작중 턱거인은 에렌의 진격의 거인을 상대로 스피드를 발산한 공격으로 일관하다 진격의 거인에게 잡힌 후 압도적인 완력의 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였으며, 턱거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최고 강도의 턱은 결국 전투의 거인의 수정체를 깨부숴 결과적으로 진격의 거인에게 전투의 거인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8위. 갑옷 거인. 작중 초기 월 마리아를 몸빵으로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면서 길고 긴 전쟁과 징후의 서막을 올린 거인으로, 이 갑옷 거인이라는 이름답게 15m의 거대한 체구에 경질화된 근육이 갑옷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중 초기 엄청난 방어력과 내구력으로 말의 갑옷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존재의 현 계승자는 라이너 브라운, 담대하고 강한 정신력을 지닌 전사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라이너의 능력이 깃든 갑옷 거인 역시 단단한 갑옷과 불굴의 의지를 토대로 작중 초기 에렌의 진격의 거인을 1대1 전투로 압도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머리가 관통당하기 직전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본체의 신경망으로 옮겨 치명타를 피하고 모든 기억을 보존하는 압도적인 생존력과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갑옷 거인의 엄청난 갑옷이 때때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육중한 갑옷은
결국 갑옷거인의 신체 기동성을 저하시켜 스피드와 유연성,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타 아웃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단순한 관절기 공격에 갑옷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켜버려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전투불능 상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류의 발달에 따른 원거리 무기들의 강화로 인해 갑옷거인의 갑옷이 점차 그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장점이 시간이 갈수록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운의 거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위. 여성형 거인. 여성형 거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가진 유일한 거인이자 14m 정도의 거대한 체구와 유연한 몸놀림으로 수많은 조사병단을 학살한 공포스러운 거인입니다. 그 계승자 역시 말의 여전사인 애니 레오나트, 상당히 강경하고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여성형 거인의 높은 전투력으로 그대로 발현되었는데, 이 여성형 거인은 그 계승자인 애니 특유의 무트를 사용하여 작중 초기 그 앞을 막는 진격의 거인의 머리통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하였고, 또 빠른 스피드와 기동성 그리고 높은 체력을 토대로 추격과 도피에 상당히 특화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여성의 유연한 몸놀림과 같은 신체적 유연성으로 조사병단의 수많은 공격을 회피하고 또 빠르게 공격하여 격퇴해버리는 모습도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부분 경질화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강력하게 타격하거나 또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방어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능력들을 토대로 작중 거인의 공포를 연신 심어준 강력한 존재였지만, 이 여성형 거인은 거대한 체격에 비해 발현할 수 있는 괴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작중 조사병단의 월 마리아 탈환전 당시 이 여성형 거인은 진격의 거인을 상대로 압도적인 격투 능력을 토대로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윽고 다시 되살아난 분노한 진격의 거인의 압도적인 괴력에 거의 무방비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여성형 거인은 깨질 대로 깨진 멘탈과 함께 방벽 밖으로 탈출하려 시도하지만, 이 역시 대기하고 있던 미카사에게 퇴로가 막혀버렸으며, 이내 모든 탈출구가 차단된 애니는 결국 그 스스로 단단한 수정체 안에 갇혀버리며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하고 봉인하게 됩니다. 6위. 짐승 거인. 작중 조사병단의 2인자였던 미켈을 잔인하게 죽이며 처음 등장한 거인으로, 그 이름처럼 이 거인은 17m의 거대한 전신이 마치 짐승처럼 털로 뒤덮여 있으며 마치 원숭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얇고 긴 팔을 가졌기에 원숭이 거인으로도 통용되는 거인입니다. 이 짐승 거인의 현 계승자는 지크 예거, 말의 제국의 전사장이자 주인공인 엘렌 예거의 이복 형제로도 밝혀진 그는 비상한 책략가이자 영민하고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도 유명한데, 이러한 그가 계승한 짐승 거인 또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전장의 판세를 잃는 등 일반 거인들은 물론 네임드 아웃 거인들보다도 훨씬 영민한 모습을 연신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짐승 거인은 어쩌면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긴 팔을 무시무시한 악력으로 돌을 늦게 상대에게 투척하는 원거리에 특화된 무기로 승화시켰으며, 이러한 짐승 거인의 가공할 투척 공격은 수많은 조사 병단들은 물론 심지어는 갑옷 거인의 상시 경지라 갑옷마저 순식간에 박살내 버릴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자랑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신체를 아무리 전략적 무기로 승화시킨다 한들 고정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하였는데, 이 긴 팔은 유연하고 빠른 동작과 기동이 불가능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결국 이는 작중 짐승 거인의 원거리 공격에 전우를 잃은 리바이의 분노의 칼질에 아킬레스건, 팔, 그리고 눈까지 도둑나버리며 치명상을 허용하였고, 심지어는 목덜미까지 잘려 조종자인 지크 예거가 튀어나 버리는 등 별다른 저항 한번 못해보고 완벽하게 당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5위.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시리즈의 메인 거인이자 시리즈의 이름을 그대로 지닌 존재로, 이 거인을 계승한 존재 역시 시리즈의 주인공인 에렌 예거, 에렌의 긍지와 투지 등 모든 감정이 표출되어 폭발하는 분화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 이 거인은 약 15m 수준의 거대한 덩치에 전신이 근육질로 뒤덮인 무시무시한 모습을 지니며, 그 표적은 주인공 에렌의 투지를 담은 듯 항상 결의에 차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지 넘치는 진격의 거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 타 9거인과 비교했을 시 꿀리지 않는 덩치, 부족하지 않은 스피드와 체력, 단단한 방어력과 내구도 등 다양한 스탯이 조화롭게 강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순간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괴력은 오히려 9거인의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인데, 작중 이 존재와 덩치가 비슷한 여성형 거인과 갑옷 거인을 힘으로 쉽게 압도해버리는 모습과 더불어 열세인 상황에서도 괴력을 발휘하여 전투의 판세를 뒤지는 모습 등 그 괴력의 위력을 타 메이저 9거인들을 상대로 서슴없이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지 넘치는 진격의 거인의 면모는 이따금씩 스스로를 위험 속에 빠뜨리기도 하였는데, 괴력만 믿고 돌진하다 여성형 거인에게 되려 치명적인 공격을 허용하여 그 본체 자체가 위험에 처해지기도 하였고, 팔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손상된 팔로 연타를 때리는 어떻게 보면 자의식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4위, 로드레이스 거인. 제10대 레이스 왕인 로드레이스가 그의 딸인 히스토리아 레이스에게 시조의 거인을 계승시키기 위해 에렌을 먹이려 시도하지만 실패하여 반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거인의 용의액을 그 스스로 받아들여 거인화된 거인입니다. 이 거인은 비록 짧은 등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남겼는데, 이 존재의 크기는 자그마치 120m, 초대형 거인의 2배가 넘는 가히 전례 없던 덩치를 자랑하였으며, 로드레이스 그조차도 이 초거대 덩치를 일으킬 수조차 없어 땅에 붙어 기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엄청난 덩치 때문에 단순 기동만으로도 땅이 전부 파이고 갈라지는 엄청난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이 진격의 로드레이스가 방벽으로 다가오면 올수록 그 전율적인 모습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방벽을 짚고 몽을 일으킨 그 크기는 방벽조차 작아 보이게 할 정도로 거대했는데요. 하지만 이 로드레이스 거인은 거대한 덩치로 몸 전체를 질질 끌며 기동하였기에 땅과 대지뿐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몸마저도 전부 갈린 상태였는데, 결국 이를 미리 예측한 조사병단과 에렌 예거에게 폭탄 선물을 받아 머리가 터져버렸으며, 이후 떨어지는 본체를 히스토리아가 마무리함으로써 전율적인 모습과 크기와는 다르게 거의 등장과 동시에 퇴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위, 초대형 거인. 갑옷 거인과 함께 작중 월마리아를 파괴하며 모든 것에 서막을 올린 거인이자 특유의 덩치와 공포스러운 생김새로 진격의 거인 시리즈의 마스코트격의 존재로 파라디섬의 전 인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준 말의 제국의 최종 병기격인 거인입니다. 이 거인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약 60m 수준의 거대한 키와 커다란 덩치, 그리고 엄청난 괴력을 가져 순식간에 인류의 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는데, 그 예로 작중 첫 등장 당시 단순한 발길질 단 한 방으로 거대하고 두꺼운 방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리고, 심지어는 주변의 건물들을 뜯어내 단순히 던지는 것만으로 거의 메테오를 방불케 하는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이 초대형 거인은 신체에서 뜨거운 증기를 연신내 뿜어 숙달된 조사병단들마저 뜨거운 열기에 그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계승한 존재는 바로 베르톨트 후버, 말의 전사대의 엘리트이자 다양한 지표에서 그 두각을 드러낸 능력자로, 초대형 거인 또한 유용하게 다루어내며 에르디아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였지만, 조사병단의 월 마리아 탈환전 당시 그들의 끈질긴 협동 공격과 아르민의 희생에 결국 사로잡혀 거인화된 아르민에게 잡아먹히며 좌표속 세상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2위, 전퇴의 거인. 타이버 가문 대대로 계승되어져 내려오는 말의 제국의 최강급 거인이자 네임드 9거인 중 하나로, 이 거인의 15m 수준의 거대한 몸은 전신이 흰색빛을 띠고 있으며, 전퇴라는 이름답게 거대한 흰 망치와 같은 둥기로 무장한, 어떻게 보면 타 거인들과는 다른 특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퇴의 거인은 타 거인들처럼 계승자가 목덜미에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선로를 통해 거인의 몸 밖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또 전투 시에는 망치뿐만이 아닌 활과 창 같은 무기를 스스로 생성해내어 공격을 퍼붓는 실로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전율적인 능력을 계승한 인물은
바로 빌리 타이버의 여동생인 라라 타이버, 오빠인 빌리 타이버의 의지를 받드는 동시에 전투의 거인을 상당히 능숙하게 다뤄냈는데, 작중 전투 초기 그녀는 이 전투의 거인을 조종하여 에렌의 진격의 거인을 거의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며 승기를 잡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미카사의 기습 공격과 진격의 거인의 반격에 잠시 주춤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렌에게 거인 조종의 비밀과 계승자의 위치가 발각되어 버렸으며, 결국 턱거인의 턱에 라라 타이버의 수정체가 박살이 나버림에 따라 그 사기적인 면모를 채 보여주지도 못하고 에렌에게 모든 능력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1위 시조의 거인. 최초의 존재이자 모든 원흉의 시작점인 유미르 프리치가 대지의 악마와 계약함으로써 이 유미르 프리치에게 깃들게 된 태초의 거인으로, 향후 어떠한 거인들도 이 유미르 프리치의 거인, 즉 시조의 거인을 초월할 수 없다는 계율로 인해 역사상 독보적인 최강의 거인으로 군림한 신과도 같은 거인입니다. 이후 이 독보적인 힘은 파라디 섬의 레이스 왕가를 통해 계승되어져 내려오다 그리샤 예거를 통해 그의 아들이자 주인공인 에렌 예거에게 전승되어지며 그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형상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다리와 상체가 뼈대와도 같은 길고 굽은 척추로 연결되어 그 몸통의 총 길이가 가히 몇백 미터는 되어 보이는 실로 기이한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시조의 거인은 인류를 전부 지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인 좌표를 사용하여 에르디아인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며 심지어는 수백만의 거인 군단을 부릴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수십만의 50m급의 거인들의 봉인을 해제하여 진군시켜 모든 인류의 터전을 박살낼 수 있으며, 이는 시리즈 내 그 어떤 존재가 와도 이를 막을 수 없으며 필연적인 인류의 파괴를 불러일으켜버립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 시조의 거인은 가히 신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시전할 수 있는데, 3에서 15m급의 통상종 거인을 순식간에 50m 크기의 초대형 거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에르디아인, 즉 유미르의 백성들의 마음과 신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데미지에도 즉각 재생되는 무적의 자연 치유 능력을 보유하여 그 누구도 시조의 거인에게 대적조차 할 수 없는 가히 전지전능한 거신 그 자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싶은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